안녕하세요,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실기 시험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우선 오늘 영상은 실기 시험을 먼저 보고 원패스를 하신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리서치를 진행했으니까 믿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가면 정말 정신도 없고 긴장이 너무 돼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실수들만 조금 더 의식하시고 신경을 써주신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정말 무난하게 실수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10위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10위는 2과제 외건 세팅이에요. 우리가 1과제가 끝나고 2과제를 준비할 때 외건 세팅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보통 2과제 때는 세팅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과제에 썼던 재료를 그대로 가방에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이때 2과제 때 사용할 재료를 빼지 않고서 가방에 그대로 담아버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타이머, 화장솜통, 알코올 스프레이, 진정젤, 토너, 족집게 등이 있겠죠. 이 재료들은 1과제, 2과제 모두 사용을 하니까 꼭 기억을 하셨다가 먼저 이 제품들만 골라서 옆에 빼놓으시고 2과제 외건 세팅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피부관리사분도 이 실수를 해서 엄청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외건 세팅에 신경을 썼는데도 토너랑 족집게를 빼놓고 세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 다리 제모 관리를 할 때 엄청 멘탈이 부셔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물에 적신 화장솜을 1과제 때 너무 많이 써서 2과제 때 모자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물에 적신 화장솜을 작은 지퍼팩 안에 여분으로 챙겨가셔서 화장솜통에 솜이 모자르면 꼭 꽉꽉 채워주세요. 만약 이걸 모르고 2과제 때 관리를 시작하려고 화장솜통을 열었는데 화장솜이 막 2장, 3장 이렇게 남아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다음 9위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과제를 기억하자예요. 이거는 시험을 볼 때 당일 지정되는 시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정된 문제가 뭐냐 하면 딥클렌징, 마스크팩, 크림팩이 있겠죠? 요 세 가지는 그날 시험장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과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문제에 딥클렌징의 고마지, 마스크팩의 모델링, 피부 타입의 건건지가 나와서 딥클렌징, 마스크팩, 크림팩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요거를 기억 못하고 순간 시험 문제가 뭐였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시험 문제를 기억 못한다면 딥클렌징, 마스크팩, 크림팩 점수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1과제 점수가 정말 처참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보면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고마지, 모델링, 건건지, 고마지, 모델링, 건건지 이렇게 외우셨다가 그 과제 순서가 오면 시험 문제에 나온 재료를 망설임 없이 탁탁탁 선택해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다음 8위는 냉스포 온도 체크예요. 우리가 온수포는 온도 체크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냉스포는 딱 아하, 마스크팩, 크림팩 딱 2-3번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온도 체크를 까먹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꼭 습관적으로 냉수포도 온수포처럼 여기 손목 안쪽에 2-3초 정도 됐다가 온도 체크를 하시고 작업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관 분들은 매의 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관찰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7위는 석고 베이스를 바르고 꺼즈를 깔자예요. 만약에 마스크팩 과제에서 석고가 나왔을 경우에 립앤 아이 크림 바르고 석고 베이스 바르고 아이패드 올리고 꺼즈를 깔아야 되는데 약간 석고 모양을 잘 내야겠다는 그 부담감과 모델링 순서 방법이랑 순간 헷갈려서 석고 베이스와 꺼즈는 빼고 아이패드만 올린 다음에 도포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석고가 나오면 베이스 꺼즈, 베이스 꺼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험자분은 모양에만 집중을 하고 떼어낼 때 깨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해서 꺼즈를 안 깔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와서 모양을 보더니 모양은 잘 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래요. 그런데 뭔가 허전한지 자리를 안 두고 계속해서 모양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 순간 감독관이 옆에 있는 수험자 석고랑 비교를 해서 쓱 보더니 꺼즈를 안 깔았네요? 이 한마디 하고 가셨대요.
이때 수험자분 등에서 식은땀이 정말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다른 행동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과제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까지 신경을 꼭 써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6위는 제모 왁스 닦아내기예요. 실기 과제 중에서 보통 다른 과제들은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모 같은 경우는 딱 한두 번 정도만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모는 쉽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바르고 텐션 줘서 떼어내고 닦아내면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고 바로 실전에서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이 하는 실수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바로 잔여 왁스 닦아내기예요. 우리가 왁스를 닦아낼 때 진정제를 바르면서 잔여 왁스까지 닦아내잖아요. 근데 이때 왁스를 덜 닦아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워낙 왁스가 끈끈하기도 하고 색깔이 잘 보이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눈을 크게 뜨시고 열심히 닦아내셔야 돼요. 만약 왁스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감독관이 마른 화장솜으로 확인을 했을 때 화장솜이 다리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왁스가 잘 안 닦였다고 이거 보라면서 손짓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정말 이런 경우가 없도록 2중, 3중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장갑 낀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럼 약간 장갑이 달라붙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닦아내시고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독학으로 해서 제모는 매번 연습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모 패치 같은 걸 구매하셔서 한 번에 떼어내는 감을 익히신 다음 화장솜으로 여러 번 닦아내는 연습만 충분히 하셔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5위는 쓰레기 봉투 교체, 위치 변경하여 달기예요. 1과제에서 2과제로 넘어갈 때 외건 세팅에서 쓰레기 봉투 교체를 안 하고 그냥 달고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는데 쓰레기 봉투는 위생 점수 10점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제 준비하세요 방송이 나오자마자 쓰레기 봉투부터 떼버리고 새 걸로 교체를 한 다음 세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짐을 쌀 때 쓰레기 봉투 안에 미리 박스 테이프랑 칼을 넣어두세요. 그러면 금방 쓰레기 봉투를 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과제 때와 2과제 때는 외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위치 또한 바꿔서 달아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1과제 때는 쓰레기 봉투를 오른쪽에 달았다면 2과제 때는 왼쪽으로 변경해서 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4위는 립앤 아이패드 구분하기예요. 실기 과제 중에서 립앤 아이패드를 올려야 하는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딥클렌징과 마스크팩이에요. 특히 딥클렌징은 고마지, 아하, 스크럽, 효소 총 4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립앤 아이패드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외우시면은 머릿속으로 잘 정리가 돼서 실제 시험에서는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립앤 아이패드를 안 올렸다가 뒤늦게 알아채고 올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미 늦었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감독관분들은 매의 눈이기 때문에 아마 다 보고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립앤 아이패드 사용 구분을 정확하게 외워서 그 과제에 알맞게 사용을 해주세요. 다음 3위는 손소독하기예요. 실기 시험에서는 위생과 청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손소독 또한 정말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지고 모델 얼굴에 손을 댈 때는 무조건 손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시작할 때 터번을 만지고 나서 일정 대기 시간이 끝난 다음 패드 위에 오염물을 닦고 나서 온장고에 다녀왔을 때 이 5가지 행동 모두 손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수험자분들이 시험을 시작할 때는 손소독을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과제에 몰두하다 보면 손소독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하나를 뽑자면 일정 대기 시간을 하고 모델 얼굴을 만질 때예요. 일정 대기 시간이라고 하면 크림팩을 바르고 난 후나 마스크팩을 도포한 후 딥클렌징 등등 우리가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과제를 이어나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얼른 닦아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손소독을 빼먹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서 손소독만큼은 잊지 말고 꼭 수행을 해주세요. 다음 2위는
타이머를 보면서 과제 시간을 조절하자입니다. 실기 과제는 모두 90%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너무 일찍 끝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끝내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 과제 시간이 총 5분이다라면 4분 30초에서 40초까지의 시간은 알맞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습할 때는 타이머를 보면서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그 압도하는 분위기와 부담감에 정말 많은 긴장을 하게 돼요. 집에서 연습하는 그 편안한 마음 상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100% 몸짓이 엄청 빨라지게 돼요. 천천히 테크닉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동작을 해버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혼자 우두커니 이렇게 대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100% 감독관 눈에 확 띄게 될 거고 나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작업을 수행을 했어도 오해의 여지가 생겨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중간중간 곁눈질로 타이머 시간을 확인하면서 남은 동작을 어떤 속도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이머 시간을 확인한다고 해서 고개를 이렇게 확확 돌려가면서 보거나 너무 자주자주 체크하는 모습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곁눈질로 이렇게 살짝 보는 정도로만 확인하신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피부 실기는 정말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아서 정말 힘든 시험인 것 같아요. 어쨌든 타이머는 내가 눈을 돌렸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세팅을 해주시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90% 이상을 알맞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대망의 1위는 스포 사용 구분하기예요. 1과제, 2과제 때 온수포와 냉수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 구분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만약 헷갈린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신다면 100%예요. 실수하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 과제가 워낙 많기도 하고 계속해서 온수포를 사용하니까 중간에 냉수포가 나오는 과제가 있을 때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서 온장고로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100%, 1000%예요. 감독관분이 티가 날 정도로 점수 차감을 하실 거예요. 이 행동은 너무 명확한 실수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어요. 그리고 문제 하나가 더 발생하게 돼요. 만약 냉수포를 써야 하는데 온수포를 썼다면 온수포가 모자라서 냉수포로 닦아낸 경우도 생길 거예요. 우리가 알맞게 온수포 6장, 냉수포 3장 이렇게 챙겨가는데 여기서 잘못 사용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각 과제마다 스포의 쓰임을 표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다른 수험자분들은 냉수포로 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조용한 시험장 안에서 나 혼자만 벌떡 일어나서 당당하게 온장고로 가는 행동은 절대로 제발 절대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